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수면클리닉 원장 김상진입니다. 선생님, 수면제 없이는 도저히 잠을 못 자겠어요. 이 말 하루에도 몇 번씩 듣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이상의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진료실에 앉자마자 가장 먼저 꺼내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피곤한 하루를 보내셨고 눈도 무겁고 몸도 지쳐 있는데 막상 불 끄고 누우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더 답답한 건 간신히 잠이 들었다 싶으면 새벽 2시, 3시쯤 다시 눈이 떠진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다시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결국 다시 약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수면제는 없어서는 안 될 무언가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수면제 정말 안전할까요?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무뎌지며 장기 복용 시 치매 위험까지도 높아진다는 건 이미 많은 연구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끊을 수 없다는 게 더 괴롭습니다. 약을 끊으면 잠이 안 오고 안 자면 온종일 무기력하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나는 잠을 못 자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마음 느끼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실제로 수면제 없이도 푹 자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분들 대부분이 이전에는 약 없이는 단 하루도 잠을 못 잤던 분들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만난 분들이고 실제로 지금도 잘 주무시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꾼 건 단 하나, 수면에 대한 생각과 준비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수면제 없이도 3분 만에 잠드는데 도움을 주는 실전 비법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부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고 일상 속에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까지 보시면 수면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 말미에는 가장 실천 효과가 높았던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약 없이도 다시 잠드는 길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수면제 없이 잠드는 그 첫 번째 비결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몸은 분명 피곤한데 유독 가슴은 두근거리고 정신은 점점 더 또렷해지는 밤 말입니다. 잠을 자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힐수록 심장은 멋대로 쿵쾅거리고 뇌는 마치 대나처럼 활발하게 움직이는 듯한 그 기분. 그럴 때면 정말이지 답답하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럴 때 기억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심장이 느려지면 뇌도 함께 잠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심장과 뇌는 아주 정직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스스로 켜고 끄기 어려운 두 가지 스위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긴장시키고 흥분하게 만드는 교감신경 스위치이고 다른 하나는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키고 휴식하게 만드는 부교감신경 스위치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스위치들이 알아서 잘 조절되었지만 나이가 들고 걱정거리가 늘어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긴장 스위치인 교감신경만 계속 켜두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심장이 이유 없이 빨리 뛰고 불안한 느낌이 드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잠을 자기 위해서는 바로 이 흥분 스위치를 끄고 휴식 스위치를 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이 휴식 스위치를 강제로 켤 수 있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간단한 기술입니다.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증명되었고 특히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인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 효과를 인정하여 더욱 유명해진 478 호흡법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니 저를 천천히 따라 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편안하게 자리에 눕거나 앉아보세요. 그리고 혀끝을 윗니 바로 뒤 입천장이 시작되는 볼록한 부분에 가볍게 대주세요. 호흡하는 내내 혀는 이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준비가 되셨다면 입으로 후 소리를 내며 몸속에 묵은 숨을 남김없이 시원하게 비워냅니다. 숨을 모두 비워내셨다면 이제 입을 다물고 코로 하나, 둘, 셋, 넷을 마음속으로 세는 동안 숨을 조용히 들이마십니다. 가슴과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7을 세는 동안 숨을 잠시 멈추어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고요한 시간 동안 신선한 산소가 우리 온몸의 세포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며 긴장을 풀어준다고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8을 세면서 아까처럼 혀끝은 그대로 둔 채 입으로 후 소리를 내며 숨을 길게 내뱉습니다. 몸의 모든 긴장과 불안, 복잡한 생각들이 이 숨과 함께 모두 빠져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숨을 완전히 비워내는 것이 한 번에 478호흡입니다. 이 과정을 총 4번 반복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4초 들이마시고 7초 멈추고 8초 내쉬기. 이것을 자기 전 침대에 누워 4번만 반복해 보세요. 처음에는 숫자를 세는 것에 집중하느라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며칠만 꾸준히 해보시면 어느새 심장이 차분해지고 몸에 힘이 스르르 빠지면서 나도 모르게 잠에 빠져드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낮 시간에도 불안하거나 마음이 복잡할 때 하루 4번에서 5번 정도 잠깐씩 연습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뇌가 이 호흡을 잠을 준비하는 신호로 인식하게 되어 밤이 되면 더욱 쉽게 잠들 수 있는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호흡이 아닙니다. 내 의지로 내 몸의 휴식 스위치를 켜는 가장 과학적인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자전거를 배우는 것처럼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몸이 기억하고 나면 수면제를 찾는 대신 이 호흡법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실 겁니다. 방금 알려드린 호흡법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장을 가라앉혔다면 이제는 두 번째 비결로 우리 몸의 긴장을 직접 풀어줄 차례입니다. 우리는 흔히 불면의 원인을 복잡한 생각이나 스트레스 같은 마음의 문제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쌓인 긴장 역시 잠을 방해하는 아주 큰 원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자신도 모르게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미간을 찌푸리거나 어금니를 꽉 깨물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정직해서 낮 동안 겪었던 긴장과 스트레스를 근육 속에 그대로 저장해 둡니다. 마치 꽉 움켜진 주먹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몸이 잔뜩 굳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잠을 자려고 애써도 뇌가 편안히 쉬지를 못합니다. 몸이 계속해서 뇌에게 지금은 위험하고 긴장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 몸의 긴장을 풀어주면 뇌에서 자연스럽게 수면을 유도하는 신호, 즉 수면 호르몬이 나올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은 점진적 근육 이완법이라고 불리는 아주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3분 전신 이완 체조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몸의 각 부분을 순서대로 5초간 힘을 주었다가 풀어주는 아주 간단한 동작의 반복일 뿐입니다. 저를 믿고 딱 3분만 투자하여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침대에 편안히 누워 눈을 감아 보세요. 먼저 우리의 몸 가장 아래에 있는 양 발가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양 발가락을 발바닥 쪽으로 힘껏 오므려 발에 힘을 꽉 줍니다. 5초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이제 힘을 스르르 풀어보세요. 발의 긴장이 눈 녹듯 사라지면서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것을 느껴봅니다. 이번에는 장단지에 힘을 줍니다.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장단지가 단단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힘을 풀어줍니다. 다음은 허벅지입니다. 양 다리를 쭉 펴고 무릎에 힘을 주어 허벅지 근육을 긴장시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편안하게 힘을 풀어줍니다. 이제 배에 힘을 주어 단단하게 만들어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힘을 풀고 이번에는 양손으로 주먹을 꽉 쥐어 팔 전체에 힘을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주먹을 펴면서 손가락부터 팔 전체의 긴장이 스르르 풀리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위 중 하나인 어깨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긴장을 바로 이곳 어깨와 목에 쌓아둡니다.
양 어깨를 귀 쪽으로 최대한 끌어올려 으쓱하는 자세를 만듭니다. 목을 잔뜩 움츠려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어깨를 아래로 툭 떨어뜨리며 힘을 뺍니다. 목과 어깨가 아주 가벼워지고 편안해지는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얼굴입니다. 눈을 질끈 감고 미간을 찌푸렸다가 활짝 펴줍니다. 턱에도 힘을 주어 어금니를 가볍게 물었다가 힘을 풀어보세요. 이 모든 과정을 마치는 데는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핵심은 근육을 의도적으로 강하게 긴장시켰다가 힘을 뺄 때 우리 몸이 훨씬 더 깊은 이완 상태에 도달한다는 점입니다. 근육의 긴장이 완전히 풀리면 뇌는 더 이상 경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의 전환을 시작합니다. 몸이 먼저 잠들 준비를 마치면 우리의 뇌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호흡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전신 이완으로 몸을 편안하게 만들었는데도 여전히 머릿속이 시끄럽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거리, 떨쳐내려 할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지난날의 후회나 내일의 불안감. 마치 잠자리에 들기만 기다렸다는 듯이 온갖 생각들이 축제를 벌이는 통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것만큼 괴로운 일도 없을 겁니다. 바로 이럴 때 필요한 세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단지 눈동자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이 복잡한 뇌를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은 그저 사물을 보는 기관이라고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해부학적으로 눈은 우리 뇌의 일부가 몸 밖으로 나와 있는 것과 같은 뇌의 연장선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눈이 피로하면 뇌가 피로하고 반대로 눈을 편안하게 해주면 뇌도 편안해진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눈만 잘 움직여도 뇌가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릴 눈동자 이완 운동은 실제로 큰 정신적 충격을 겪은 사람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치유하는 전문적인 심리 치료법에서 응용된 매우 신뢰도 높은 안정 기법입니다. 방법은 놀랄 만큼 간단하니 지금 저와 함께 상상하며 따라 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잠자리에 편안히 누워 눈을 감습니다. 호흡과 근육 이완을 마친 상태라면 더욱 좋습니다. 이제 눈을 감은 상태 그대로 눈동자만으로 아주 천천히 왼쪽을 바라봅니다. 마치 왼쪽 귀 끝을 쳐다보는 느낌으로요. 속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느리고 묵직하게 마치 눈동자를 굴리는 것이 힘겹게 느껴질 정도로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왼쪽 끝까지 눈동자를 보냈다면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아주 천천히 눈동자를 굴려 이번에는 오른쪽 끝을 바라봅니다. 오른쪽 귀 끝을 쳐다보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눈을 감은 채로 눈동자만 좌우로 왕복하는 움직임을 10번에서 20번 정도 반복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억지로 멈추거나 없애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은 그냥 강물처럼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오직 눈꺼풀 아래에서 묵직하고 느리게 움직이는 눈동자의 감각에만 모든 신경을 집중해 보세요. 왼쪽으로 다시 오른쪽으로. 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움직임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뇌는 더 이상 여러 가지 복잡한 걱정을 동시에 할 여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한 번에 한 가지 일밖에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뇌는 눈동자를 움직이라는 단순한 명령을 수행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렇게 시끄럽던 머릿속이 텅 비는 것처럼 고요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린 많은 분들이 눈동자를 몇 번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조용해지면서 잠이 들었다는 신기한 경험을 말씀해 주십니다. 생각이 많아 잠 못 드는 밤, 약을 찾기 전에 먼저 눈을 감고 눈동자를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뇌를 쉬게 하는 가장 직접적인 스위치가 바로 여러분의 눈 안에 있습니다. 호흡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전신 이완으로 몸을 편안하게 만들었는데도 잠이 오지 않는다면 이제는 우리 몸 바깥의 환경을 이용할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몸 내부의 스위치를 끄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네 번째 비결로 우리 주변 환경을 지혜롭게 조절해 잠을 부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아기들이 따뜻한 물에 목욕을 마친 뒤에 유난히 깊고 단 꿀잠을 자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단순히 몸이 개운해져서가 아닙니다. 여기에 바로 잠에 아주 중요한 과학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중심, 즉 심장이나 뇌와 같은 장기들이 모여있는 몸통의 온도인 중심 체온이 살짝 떨어져야만 깊은 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몸을 따뜻하게 해야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몸의 중심부가 서서히 식어야만 뇌가 비로소 잠들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중심 체온을 가장 효과적으로 또 안전하게 떨어뜨리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입니다. 그래서 저는 족욕이야말로 돈 한 푼 안 드는 최고의 자연 수면제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잠을 잘 시간이 되면 집의 중심부인 거실의 난방을 끄고 그 열기를 창문가인 손과 발을 통해 밖으로 내보내 집 전체를 서서히 식히는 것과 같습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우리 몸의 창문인 발의 혈관이 활짝 열리면서 그쪽으로 피가 몰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의 중심부에 있던 열이 발을 통해 밖으로 쉽게 빠져나가면서 결과적으로 중심 체온이 부드럽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잠을 부르는 확실한 저녁 습관 하나를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저녁 9시 족욕 루틴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약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대야에 받아 15분에서 20분가량 발을 푹 담가 보세요. 온도는 체온계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손을 넣었을 때 기분 좋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충분하며 물의 높이는 폭사뼈 위로 충분히 올라오도록 채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족욕을 하면서 집안의 조명을 평소보다 어둡게 낮추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이나 환한 형광등 대신 작은 스탠드 조명 하나만 켜두세요. 어두운 환경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둘째, 물에 라벤더 오일 한두 방울을 떨어뜨린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라벤더 향은 그 자체로 심박수를 낮추고 불안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과학적으로 수없이 증명되었습니다. 향기로운 냄새와 따뜻한 물, 어두운 조명이 어우러져 그야말로 잠을 위한 최고의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15분의 시간만큼은 나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는 시간으로 삼아보세요.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아무 생각 없이 물의 따스함만 느껴도 좋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 몸에게 이제 모든 활동을 멈추고 쉴 시간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수면 호르몬이 나올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약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한 잠을 되찾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오늘 저녁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진료실에서 진료를 받고 나가실 때 묻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혹시 먹는 것도 잠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실제로 우리가 저녁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수면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위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과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은 바로 수면 방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뇌를 진정시키고 몸을 이완시켜주는 음식들이 존재하며 이런 음식들은 대부분 여러분 냉장고 안에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드는 몸은 냉장고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복잡하고 비싼 건강식품을 사지 않아도 평소에 먹는 음식 중 몇 가지만 잘 활용해도 충분히 수면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한 대표적인 이완식품입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뇌에서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이라는 수면 유도 호르몬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수면재단에서는 바나나를 자기 전에 먹으면 수면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드실 필요는 없고 자기 전반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꿀을 살짝 곁들이면 뇌에 당이 안정적으로 공급돼 더 좋습니다. 두 번째는 삶은 달걀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에 배가 고프면 잠이 잘 안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야간에 공복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당이 떨어지면서 뇌가 각성 모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단백질이 풍부한 삶은 달걀 한 개만으로도 포만감을 채울 수 있고 트립토판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멜라토닌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달걀은 위에 부담을 거의 주지 않기 때문에 소화도 잘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뜻한 두유입니다. 두유는 식물성 단백질과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포함되어 있어 특히 중년 여성에게 더 유익한 식품입니다. 따뜻하게 데운 두유 한 잔은 뇌를 편안하게 하고 혈당을 안정시켜서 수면을 돕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자기 전에 따뜻한 두유를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면 유지 시간이 더 길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두유는 우유보다 소화가 더 잘 되기 때문에 속이 자주 더부룩하거나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께도 추천됩니다. 꿀이나 계피가루를 살짝 넣어 마시면 맛도 좋고 수면 유도에도 훨씬 효과적입니다. 진료실에서 72세 어머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수면제도 먹고 족욕도 하는데 왜 저는 여전히 새벽에 깨는 걸까요? 식사 내용을 확인해 보니 저녁을 아주 일찍 드시고 밤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나 반 개와 두유 한 잔을 자기 전 간식처럼 드셔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 후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하나 바꿨는데 밤에 덜 깨요. 진짜 신기해요. 여러분의 수면을 바꾸는 건 거창한 약이나 보조제보다 냉장고 속 작은 변화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엔 바나나 반 개, 삶은 달걀 하나, 따뜻한 두유 한 잔으로 뇌를 달래보세요. 잠드는 몸은 그렇게 아주 소소한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호흡부터 음식까지 잠을 부르는 5가지 비결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분명 잠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방법들을 시도하시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풀리지 않는 개운치 않은 궁금증들이 남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료실과 포털 사이트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5가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수면 관련 질문을 실제 의학적 근거와 함께 차근차근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다가 꼭 새벽 2시나 3시쯤 깨는데 이거 정상인가요? 네, 정상입니다. 50대 이후가 되면 깊은 잠, 즉 서파수면의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새벽에 한 번쯤 깨어나는 중감각성을 겪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깬 순간 다시 잠이 안 올 것 같다는 불안이 시작되고 이 불안이 뇌를 더 각성시켜 잠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깼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잠들 수 있다는 마음으로 루틴을 이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 침대에 누워 1시간 넘게 뒤척이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은 간단합니다. 30분 이상 잠이 오지 않으면 잠시 침대에서 나오는 것이 오히려 뇌에는 도움이 됩니다. 뇌는 아주 똑똑해서 특정 장소와 상태를 연관시킵니다. 침대에 계속 누워서 뒤척이면 뇌는 그곳을 잠 안 오는 장소로 기억하게 됩니다. 잠시 거실로 나가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는 것도 괜찮습니다. 졸음이 다시 오면 그때 다시 침대로 돌아오면 됩니다. 세 번째는 낮잠에 대한 질문입니다. 낮잠을 자면 밤잠이 망가진다는 말 정말 사실일까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낮잠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타이밍과 시간이 중요합니다. 낮잠은 오후 2시 이전 20분 이내로 자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기준을 넘기면 뇌의 수면 압력이 낮아져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짧은 낮잠은 뇌와 몸의 회복에 도움이 되며 특히 수면의 질이 낮은 분들에게는 낮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질문입니다. 수면제 없이 다시 잠들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수면제에 오래 의존했던 분들도 평균 3주에서 4주 정도 꾸준히 루틴을 실천하면 충분히 수면제를 줄이고 자연 수면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은 기억력과 비슷해서 한번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도 반복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뇌는 원래부터 수면을 알고 있는 기관입니다. 단지 리듬이 깨졌을 뿐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불 끄고 누우면 왜 그렇게 생각이 많아질까요? 특히 별일 아닌 일도 그 시간엔 괜히 크게 느껴지죠. 그건 낮 동안 외부 자극에 묻혀 있던 감정과 생각들이 조용해진 밤에 비로소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생각을 멈추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또렷해집니다. 종이에 지금 떠오르는 걱정을 짧게 적어보거나 나는 지금 쉰다 같은 문장을 반복하는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건 뇌에게 지금은 생각할 시간이 아니라는 신호를 보내는 일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66세 아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잠은 괜찮은데 누우면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결국 새벽까지 깨어 있어요. 그분께 위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일주일 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게 간단한 건데요. 진짜 그렇게 하면 잠이 와요. 저 혼자만 복잡한 줄 알았거든요. 이 5가지 질문은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질문이기도 할 겁니다. 수면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뇌와 몸이 함께 만들어가는 리듬입니다. 정확히 알고 올바르게 대처하면 누구나 다시 잘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면제 없이 잠드는 6가지 비결에 대해 참으로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호흡부터 근육 이완, 눈동자 운동과 족욕, 그리고 우리 냉장고 속 음식과 여러 궁금증에 대한 답변까지. 아마 머릿속이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모든 방법들의 핵심은 잠과 싸워 이기는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잠이라는 귀한 손님을 정성껏 맞이하기 위해 우리 몸과 마음의 환경을 차분히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불면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당장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리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오늘 당장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포기하지 않고 이 방법들 중 단 하나라도 내 것으로 만들겠다 다짐하며 꾸준히 실천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그 마음가짐입니다. 잠은 타고난 체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잠은 습관이고 훈련이며 설레는 기다림입니다. 여러분은 약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충분히 편안한 밤을 맞이할 자격이 있으며 또 그럴 힘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잠과 싸우지 마시고 부디 잠을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편안한 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내용이 잠 못 들어 고생하는 주변 친구분이나 가족에게도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공유해서 건강한 잠을 널리 전파해 주십시오. 건강한 스푼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매일 먹는 마늘의 놀라운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몸에 좋다고만 알았던 마늘이 어떻게 독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무엇인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